강의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커리큘럼이나 방법론이 유혹적인 게 많아요. 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를 필터해서 들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을 때 그 정보들이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네. 초보 때 과도한 정보는 독이라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술입니다. 저는 김새벽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사연을 좀 받아서 얘기 좀 했잖아요. 네네. 그게 좀 구독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한 분의 사연이었지만 네. 그게 다른 분들인 상황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댓글에 좀 공감한다 이런 얘기가 네. 되게 많고 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상당히 많아서 네. 생각보다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를 많이 좋아해 주신다면 좀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사연을 좀 많이 접수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도 한 번씩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사연 접수 글을 올릴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좀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첫 번째 사연인데요. 자, 이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엔지니어로 1년 6개월 근무하시다가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자 그만둔 28살 남자 땡땡땡님이라고 하시네요. 고스펙이시네요. 삼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주식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자, 이분의 고민은 구매 대행으로 상품의 차별화 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입을 하고자 했을 때 리스크가 크니까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으로 잘 팔리는 상품을 사입으로 팔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러 상품을 올려봐도 초반에 상품이 안 팔려서 계속 구매 수를 임의로 쌓아주면서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갑갑한 마음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왜요?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엔지니어라는 되게 고스펙이잖아요. 네.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 이제 퇴사를 하신 거죠. 네. 근데 내용을 보면 구매 대행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위탁을 시작하고 사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만 있다 보니까 퇴사의 목적은 구매 대행인데 실제로 퇴사에서는 구매 대행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몰라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딱 하고 계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서 혼란 속에 지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처음에 질문 주시는 게 사입이랑 구매 대행이랑 그 같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아예 이제 직접적인 컨트롤 안 하고 주문서만 대신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본금이나 이런 게 사입에 비해 정말 안 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서비스업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입은 실제 매출이랑 상품 매입을 해서 파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예, 사입을 하셔가지고 또 차별화돼서 나만의 상품을 갖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나만의 상품 팔고 하면 좋은데 근데 나의 현재 레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뭘 할 건지 방향도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입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네. 사입도 하고 위탁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 고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입은 처음 했을 때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참 잘 팔리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입을 하고 재고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상단 노출이 뚝 떨어져 버리면 내가 사입했던 재고가 다 이렇게 악성 재고로 돼서 그 손익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나만의 제품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사입하기 전에 이 단계 전까지를 일단은 먼저 이제 각계격파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상품을 많이 올려서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는지 그 팔리는 경험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게 퇴사를 하고 나면은 당장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구매대행 위탁 사입이 있으면은 구매대행 위탁은 레벨 1, 2라고 만약에 본다면 사입은 레벨 5 이상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 시작을 할 때 레벨 1인 사람이 이제 레벨 5짜리 이제 뭐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한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레벨 1짜리 사냥터에 가서 거기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입으로 가면은 이게 잘 팔려서 내가 뭐 어떤 마케팅 작업을 하든 뭘 하든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분과 되게 유사한 케이스가 사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입보다 이제 구매 대행과 위탁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사입이랑 위탁 이거를 같은 한 사업자에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한 사업자에 뭐 하는 거 많은 거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레벨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상담이 오면은 위탁을 할 거면 위탁만 하고 구매 대행 강의를 들어가서 구매 대행만 해라. 그게 더 빠르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음식집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네. 떡볶이 집을 하는데 거기다가 샵인샵으로 샵인샵. 뭐 예를 들면 냉면을 판다든지 요즘 뭐 유행하는 마라탕 배달을 넣는다든지 네. 근데 꼭 그렇게 섞어서 하는 데가 장사가 썩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샵인샵은 처음에 매력적이고 초반에 잠깐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오래 가는 경우를 진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같은 맥락 같아요. 처음에 위탁 구매대행 미친 듯이 템포 올려서 했다가 매출이 날 수 있으나 그거를 오래 지속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를 일단 파는 게 결국 3개월 뒤를 봤을 때 돈은 더 많이 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30대 후반 구매 대행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래요. 상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상품 가격 책정을 할 때 보면 내 가격이 너무 경쟁력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비슷한 상품을 올리면 마진이나 배송비, 수수료 계산을 해보면 네이버에 있는 최저가보다 1.5배에서 2배 더 비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가격 책정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진율 좀 낮게 가더라도 상품이 팔릴 만한 가격으로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랑 같은 질문 같아요. 그쵸? 가격 경쟁력. 네네. 근데 이걸 보면은 항상 가격 경쟁력을 비교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메인 키워드를 거의 검색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주로 잘 팔리는 마켓은 보통 오픈마켓이 많잖아요. 이렇게 구매대행 반자동으로 하시면 그러면은 먼저 검색하는 위치도 잘못된 것 같고 검색어도 잘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메인 키워드에서 잘 팔리는 경우는 저는 좀 희박하다 보거든요. 그쵸. 네. 보통 중소형이나 조합된 키워드 위주에서 진짜 맞아, 검색량이 2, 30 이하인 데서 하나씩 팔려나가는 게 오히려 경우가 더 많다고 그렇죠. 보는데 그런 데서 그런 키워드를 쳤을 때 그 디자인의 상품이 나밖에 없으면 그건 내가 최저가가 맞잖아요. 근데 그런 비교는 아마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냥 메인 키워드나 중형 키워드 정도까지 그리고 그거를 네이버나 쿠팡 정도 쿠팡도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보통 네이버가 하니까 거기서 끝나니까 당연히 메인 키워드로만 싸우는 사람들은 메인 키워드로 싸우니까 잘 팔리니까 공장 단가를 받겠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랑 나랑 붙으면 소매 단가와 공장 단가가 붙는데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은 가격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가격을 맞추면 안 남을 거예요.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를 접어야죠. 그쵸, 네.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전략의 이해를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반자동과 수동의 전략의 그 관계를요. 그래서 네,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자동이라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설명을 한 방식 자체가 반자동이 팔리는 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싱할 때 동일한 상품이니까 이 상품의 가격 보고 내가 들고 오는 가격 보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는 이 상품 보고 가격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검색한 키워드에서 가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리고 나면 마진율이 한 20% 내외 또는 30% 좀 안 넘는 정도? 그 정도면 문제 없다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상대방 가격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12년 경력 단절 주부입니다. 새벽인간TV 구독하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려고 나름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차근차근 해서 매출 1,000만 원 찍는 게 목표인데 초기 자본금 최소 얼마를 세팅해놔야 가능한 걸까요? 대략 최소 세팅 비용을 알고 싶어요. 사정상 신용카드 만들 수 없고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해서 미리 최소 자본금을 벌어놓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저희도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그쵸, 네. 초기 자본 얼마에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첫 달부터 너무 잘 팔아서 1,000만 원 달성해버리면 1,000만 원 필요한 거고 첫 달에 50만 원밖에 못 팔면 오히려 진짜 더 이하로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 경우가 사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때까지 진짜 예를 들어 100명을 봐왔잖아요. 그 중에 평균적으로 그래도 나름 괜찮게 한다라고 보면은 첫 달 매출이 보통 50에서 100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100만 원 정도로도 시작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2달 차 넘어갈 때 매출이 좀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자본을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초기 자본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독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자본금은 가정을 일단 하신 게 1,000만 원이 팔렸다는 가정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걱정을 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나는 이제 팔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근데 이제 금방 새벽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팔려야 돈 모질할 때 이게 참 고민하는 게 맞고요. 네. 어떤 마켓에서 팔리는지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매출 1,000만 원인데 실제로 1,000만 원 됐는데 돈이 모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를 못 쓰는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저는 그래도 한 500 정도는 들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500이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달성하면은 빠르면 2개월, 뭐 길어도 뭐 3, 4개월 정도면 도달은 한다 보는데 네. 그러면 첫 달, 두 달 차에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 정산은 충분히 쿠팡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돈과 초기 자본 500이 플러스 되면은 3, 4개월 차에 매출이 1,000만 원 나와도 수중에 돈을 지지는 못해도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만 해도 목표하신 금액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네. 그리고 무조건 전제 조건은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500 세팅하고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그 500을 준비하는 동안 이 구매 대행을 해야겠다는 그 초심이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이분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제 지인도 그렇고 주변에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구매 대행을 3개월 뒤에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뭐 4개월 뒤에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3, 4개월 동안 4, 500 받을 시간에 그냥 실업급여를 놔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구매 대행을 더 열심히 하면은 3, 4개월 뒤에 한 달에 2, 300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자세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당장 3개월 확정 수익은 잃을 수 있지만 네. 그 구조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분은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어떤 일이든 하시기로 결정되셨다면 일단 저는 스타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답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경력 단절이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뭐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사실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이런 물가에서 같이 안 벌면 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팍팍하거든요, 아주.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안 팔아도 되니까. 맞아요. 또는 사실 막상 팔다 보면 다 그때 되면 방법이 나와요. 선정산 서비스도 있고요. 네, 사업자 대출이든 셀러론이든 이런저런 것도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팔고 나면 그 다음 고민 단계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뭐라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처음 영상들을 보면 항상 사업자부터 내라, 시작부터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하는 게 사실 진짜 이게 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실천 옮기는 거 정말 힘든 일이라서 미래 2, 3개월 고민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이제 스파르타 강의 수강생인데요. 하루에 5, 60개 정도 꾸준히 올리는 중인데 과부하된 정보가 고민입니다. 유튜브를 끊고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배운 대로 해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써보자 이렇게 하면서도 업로드를 더 하기 전에 또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이 난대요. 번역이나 소싱법 그리고 배송비 같은 부분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 애써 무시하면서 배운 대로 하다가도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주셨네요. 네. 이런 사람들 많죠? 정말 많고요. 제가 어저께 그 수강생들 중간 라이브 특강을 했거든요. 네.
그 특강에서 가장 주요로 다룬 주제가 제가 과도한 정보였어요. 오. 이것과 굉장히 똑같거든요. 네, 이분 참여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과도한 정보가 매출을 못 내는 큰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항상 기본 이런 거 중요시 하잖아요. 네. 책도 보면은 기본에서부터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항상 손흥민이 이제 어릴 때 중학교 이후 넘어갈 때까지 슛도 안 시켰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기본만 해도 나중에 되면은 스킬을 붙이기에 너무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결국 이런 뜻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기본적인 스킬이 있어야지 뭐 스킬을 붙여도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축구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가서 메시처럼 드리블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과도한 정보가 매출을 내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맞죠, 해요. 맞죠. 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일단은 배운 대로 해보고 다른 방법 써보자. 이게 사실 답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무조건 옳다고 해서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리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캐릭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집중을 해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 스스로 나만의 데이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물을 보이려면 최소 2-3달 정도는 하고 이것 맞다 아니다. 스스로 경험을 이제 믿으시는 게 좋죠. 강의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보다 보면은 되게 커리큘럼이나 뭔가 방법론이 사실 유혹적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듣다가 여기에 이 강의의 내용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로 가서 이걸 해보다가 절로 가서 이걸 해보다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일단은 하나를 시작했으면 2-3개월 정도를 그것만 올인해서 일단은 그래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해봐야죠. 돈 들이고 강의를 들었으면. 저희 수강생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보들을 다 저희가 뭐 해봤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네. 그런 걸 다 해보고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막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가공해서 왔던 거를 거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당연히 더 느려지겠죠.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 시도를 했다가. 이거는 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정보를 필터해서 들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을 때 그 정보들이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네. 초보 때의 과도한 정보는 사실 저는 좀 독이라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볼 동영상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엄청 추가해 놓습니다. 네. 아니면 돌비, 공포 라디오 이런 거 돌비, 있죠? 공포 라디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볼 영상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구매 대행한 정보는 전 진짜 아예 다른 채널 아예 시청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좋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정주행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매출을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고 정보를 찾을 시간에 조금 더 빡세게 해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면은 사실상 이 고민은 매출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더 열심히 해서 매출을 빨리 내주면 이게 다 사라져요, 한 번에. 네네. 그 어떤 몇천억대 대표님이 쓰신 책을 봤거든요. 네. 그 대표님이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뭐 하나라도 무조건 실천해서 이 책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내 걸로 만들자 해서 무조건 하나를 적용을 했대요. 저는 이게 강의도 사실 똑같다 보거든요. 해봐야 저희한테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 하죠. 그쵸. 일단은 한번 그래서 그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한 4분 정도 사연을 이렇게 좀 다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거나 하면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또 저희가 구독자분 사연을 모집해서 한 번 더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독자 사연을 채택하는 기준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공감할 만한 사연들을 위주로 저희는 많이 다루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지만 다 그런 고민을 할 것 같다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하면 저희가 웬만하면 다 다뤄드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접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